노리죠. 너 여기다 물 자꾸 떨어뜨리지 마. 네. 아씨. 들켰다. 이제 방학이 다 끝났습니다. 여기부터예요? 어? 뭐라고요? 이 학습 방법 여기부터 하는 거예요. 아, 어디부터요? 150쪽부터 할까? 자, 이제 물리를 옛날 과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옛날 과정으로 보는 게 체계가 좀 있어요. 같은 내용끼리 모여져 있어서 체계가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유진아, 한번 그거 마이크에 빨간불 들어있나 한번 봐줄래? 가끔가다 선생님이 똥멍청해져 갖고 소리가 하나도 녹음이 안 된 경우들이 있어. 술 너무 많이 드셔서 그래요. 선생님 지금 병 났어. 병이 엄청 심하게 났어. 술을 못 먹어서. 알코올 중독. 자, 그러면 맨 처음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 이 책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원투 과정이 섞여져 있고요. 자, 이 책에 없는 게 있어. 첫 번째, 상대성 이론이 없어. 근데 상대성 이론은 아마 너네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폐지된 교과가 나올 거야. 그래도 우리 하긴 할 거야. 그 다음에 돌림 힘 부분이 없어. 돌림 힘이 새로 들어가 있거든. 그거 없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이 없고, 에너지 띠 이론이 없어. 오케이? 그 외에는 다 똑같아. 똑같거나 이 책이 더 얘기가 더 잘 구성이 돼 있어. 자, 그렇다면 자, 물체 운동의 기술이란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듣겠지? 네. 자, 속도라는 개념을 이야기해 보는데, 속도라는 개념 얘기해 보는데, 자, 변이와 벡터라는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죠. 변이와 벡터라는 얘기를 살펴봅니다. 자, 먼저 물체의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물체가 운동을 한대. 어떤 경우로 운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로 운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진아, 어떤 경우 물체가 운동한다라고 할 수 있지? 물체가 운동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모르면 패스. 자, 서진아, 언제 물체가 운동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 옛날에 진산중학교 언니 중에 서진이 있었는데, 안서진. 진곽 들어갔는데 그 언니는. 얘기 들은 적 없지? 맨날 앉아서 자. 생각해보니까 이름이 안서진이야. 안 서져. 자, 그래야 돼. 유나야, 어떤 경우가 물체가 운동한다고 할 수 있을까?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있을 때. 이동한 거리 있을 때. 이동한 거리를 어떻게 알 수 있지? 현이야, 언제 물체가 운동한다고 할 수 있을까? 물체가 힘을 받아서. 아니, 힘을 안 받아도 운동하는 애들 있잖아. 정윤아, 언제 물체가 운동한다고 할 수 있지? 위치가 변한대. 위치가 변. 그렇지. 물체가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면 물체는 운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간에 따른 위치가 변하는 것을 우리 운동한다라고 해요. 변하는데. 위치가 변화해? 그 위치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위치의 표시가 매우 중요하겠다. 그치? 맞아요? 요거는 잠시 뒤. 자, 이때 물체가 시간에 따라 운동한다는데 어떤 형태로 운동할까요? 이런 꼴로 운동해준다라고 합니다. 이 구분들을 여러 가지로 해줄 수 있는데, 자, 시간에 따라 물체의 속도가 일정하대.
무슨 운동한다라고 하지? 등속도 운동이라고 해. 얘를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도 표현해. 일정한 빠르기로 자 직선상을 달리는 운동. 등속 운동 중에 원 운동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 그치? 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자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등속 직선 운동. 자 그다음에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 속도가 변하는 운동은 무슨 운동이라고 하지? 가속도 운동이라고 해. 자, 이 가속도 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내 줄 수가 있어.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 있어. 등가속도 운동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운동이 있을 수 있니? B자 쓰거나 또는 V자 쓸 수 있어. 등가속도 운동. 비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때도 있고 부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때도 있고 똑같은 표현이야.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물체 운동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운동화는 장소에 따라 또 구분해 볼 수 있어. 직선상을 달리는 운동, 직선 운동 또는 직선상의 운동. 또 어떤 운동이 있을 수 있지? 평면에서 일어나는 운동이지. 평면상의 운동. 자, 그리고 날파리가 날아다녀. 무슨 운동? 공간상의 운동. 공간 운동이지. 자, 이런 운동에 따라 우리가 필요한 좌표축이 존재하더라. 자, 한편 또 이런 운동이 있을 수 있어. 운동하는 형태에 따라 나타내 줄 수 있는데 병진 운동이라는 게 있어. 자, 병진 운동이라는 운동은 이런 운동을 의미해 줘. 어떤 두 물체가 이렇게 서로 연관이 돼 있어. 얘네들이 같은 시간 동안에 갖게 되는 변이가 서로 어떻대? 같대. 이 변이가 같고 이 변이가 같아. 오케이? 이런 운동은 병진 운동이라고 이야기해. 나란히 운동하는 경우를 의미해 준다. 오케이? 병진 운동이라고 한대요. 아침에 춥더니 낮 되니까 덥다. 현이는 글씨 왜 이렇게 이쁘게 써? 어? 그냥 쓰는 거야? 그냥 쓰는데 그렇게 이쁘게 써? 자, 그 다음에 회전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을 수 있어. 자, 회전 운동이 있어. 회전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어. 이 회전 운동은 선생님도 글씨 이쁘게 써줄까? 어떻게도 이쁘게 써지진 않는구나. 자, 회전 운동이라는 게 있어. 이 회전 운동은 어떤 운동을 의미해 줍니까?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대해서 자, 상대적 위치가 바뀌면서 운동하는 거야. 이해해? 얘가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야. 돌아버리면 물체가 서로 다른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지. 한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형태의 운동을 무슨 운동? 회전 운동이라고 해. 이해해? 한 점으로부터 거리 같은 거예요. 여기를 중심으로 돌았다니까? 그러니까 원을 그리면서 원을 도니까 회전 운동이야. 또 회전해도 나선 운동 할 수도 있지. 그냥 도는 운동. 자,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진동 운동이 있을 수 있어. 진동 운동을 해줄 수가 있다. 진동 운동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한 물체가 용수철에 연결이 돼서 자, 용수철에 대해서 진동하는 이런 형태의 운동이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부피를 갖는 물체는 병진운동뿐만이 아니고 회전운동을 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 진동운동도 할 수도 있고 이 운동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운동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한 표시들을 자, 해볼 수 있다. 이런 운동들을 정확히 기술하기 위해서는 물체의 위치 표시가 잘 되어야 되겠다. 물체의 위치 표시. 여름방학 때까지 빡세게 해서 물리도사가 됩시다. 누구나 물리도사가 될 수 있다. 에이, 현이 때문에 공연이 나도 그러네. 그냥 써도 예쁜데. 어? 뭐라고? 그냥 써도 예뻐요. 현이 때문에. 어차피 내가 빨리 써도 현이가 늦게 써가지고 너네들이 쉬어야 되잖아. 자, 그래서 물체의 위치 표시를 이야기해보는데 물체의 위치 표시하는 방법은 운동의 특성에 따라 구분지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뭐가 필요하지? 기준점이 필요하지. 기준점이 필요하고 또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가 필요하지. 에이, 그냥 쓸까 봐. 요즘 패드는 이렇게 쓰고 있거든. 자, 기준점부터의 거리.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 자, 그리고 기준점으로부터의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게 물체의 위치 표시법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표시해준다. 이렇게 쓰니까 현이하고 비슷해졌어. 자, 그러면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가장 좋은 게 바로 뭐야? 좌표 표시야. 오케이? 좌표 표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좌표를 표시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먼저 직선 좌표가 있어. 선생님 이렇게 써주니까 편하지? 천천히 나가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안 그러면 확 써버릴 거야. 자, 얘는 직선 좌표를 얘기해 보자. 선생님 그냥 평소대로 써주시면 안 돼요? 왜? 직선 좌표를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직선 좌표를 얘기하는데 직선 좌표는 직선상에 운동하는 물체를 표시할 때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나갔을 때 원점이 필요하겠지. 그래? 원점의 오른쪽을 뭐라고?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직선이야. 그치? 수직선이야. 자, 여기 1, 2, 3, 4. 그래서 단위를 미터라고 할게. 뒤는 어떻게 표현하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표시해. 만약에 물체가 여기에 있대. 이 위치를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까? P의 위치는 원점으로부터 자, 빨리 가자. 원점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플러스 3m에 있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기준점의 거리 방향을 모두 다 표시해주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게 P점의 표시야. 그런데 말이야, 기준점을 다르게 놓으면 이거 새로운 기준점이래. 새로운 기준점이라면 위치 표현이 달라지겠지. 맞아? 그래서 위치 표현은 기준점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기준점이 소중한 것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평면 좌표를 얘기해 볼게.
자, 평면 좌표를 얘기해 보자. 자, 평면 좌표는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손이 아파갖고 현이가 갑자기 그치? 자, 얘는 평면 좌표는 XY 좌표를 써주면 편리해. 특히 이거를 평면 직교 좌표라고 이름을 바꿔줄게. 평면 좌표인데 평면 직교 좌표야. 자, 평면 직교 좌표라는 걸 얘기해 보자. 자, 평면 직교 좌표는 x 방향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한 물체가 자, 예를 들어 요 점에 있대. 이때 이 P점으로부터 x축상에 수선을 내려서 수선의 발의 좌표가 x야. y축상에 수선을 내려서 수선의 발의 좌표가 y가 된다면 P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x, y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다. 이때 원점 O에서 이곳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흔히 어리라고 많이 표현해 주고 있는데 자, 이때 이 거리는 얼마가 되지? 좌표가 되는데 원점 O로부터 얼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값이 돼야 되겠지. 맞아? 방향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방향은 이 세타에 대한 탄젠트 값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 탄젠트 세타는 얼마가 되지? x분의 y라고 해. 헉, 혹시 탄젠트 함수의 역함수 배웠니? 탄젠트 함수의 역함수 배웠어요? 며칠 전에 했는데 어떤 함수의 역함수를 취하면 그 아이의 변수값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 세타는 탄젠트 써놓고요. 인볼 써준데 이걸 아크 탄젠트라고 불러. 아크 탄젠트. AC 얼 탄젠트야. 그래서 ARC. AC 어디 가니? ARC라고 해. 아크. 그래서 얘는 아크 탄젠트 x분의 y라고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해. 자, 한편 두 번째, 세 번째 평면 극좌표라는 게 있어요. 평면 극좌표라는 게 있대. 평면 극좌표는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나타내 주는 좌표야. 똑같이 x 좌표, y 좌표로 표현해. 자, 여기에 P점이 있대. P점까지의 거리는 얼마야? 얼이고 방향이 세타야. 그래서 P를 얼, 세타로 표시하면 평면 극좌표가 되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우리 x값 구할 수 있지. x값은 얼마가 되니? 얼 곱하기 얼마? 코사인 세타가 돼버리지. 뭐 이런 것도 다 넣어놓았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사인이라니. 이래서 넣어놓는 거야. 자, 한편 이 녀석의 y 좌표 값은 어떻게 쓸 수 있어? 얘는 얼 사인 세타라고 써줄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시하는 게 바로 뭐가 돼? 평면 극좌표가 된다. 얘는 나선 운동 같은 걸 할 때 엄청나게 편리하게 써먹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공간좌표. 공간좌표는 사실 쓸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공간좌표도 한번 보도록 하자. 공간 직교좌표. 이번 주면은 고생 끝이다. 다른 방학보다 겁내 힘들어가지고 막 욕이 절로 나와. 은빈이는 선생님 힘내세요. 선생님 이거 한 잔 드실래요? 물어보지도 않는구나. 이거 자. 지금 오늘 첫 끼예요. 첫 끼? 하루에 몇 끼 먹어야 돼? 한 끼에 두 끼. 세 끼. 나쁜 새끼. 자, 그러면 공간 극자 직교좌표라는 것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공간 직교좌표는 갖고 가서도 거의 안 써.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 일단. 근데 대학 물리 할 때 조금 필요해. 공간적 개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알아두면 개꿀이다. 공간 직교좌표를 얘기해보자. 찬이 아픈 이유 알겠다. 아픈 줄 내가 알았어야 되는데. 찬이는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거 안 하고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오늘 그걸 안 했어. 이거 보고 안녕하세요 이랬어. 그 아파서 그랬구나. 자, 공간 직교좌표는 이렇게 표시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얘는 3차원 공간이야. 자, 이 방향을 x, y, g라고 해. 얘를 어떻게 잡아주냐면 오왼손을 내밀어 봐. 서로 수직하게 해. 그래서 아래로부터 x, y, g야. 오케이? 항상 x, y, g 왼손으로 해야 되고. 현이야, 왼손 오른손 구분 안 돼? 큰일 났네. 좌양좌 우양우 못하겠다. 응? 자, 이렇게 얘기해. 옛날에 고등학교 때 선생님 때는 교련이라고 그래갖고 군사교육을 받잖아. 근데 애들이 좌양좌 우양우 못해갖고 되게 웃긴 애들이 있어. 두 줄로 쭉 서갖고 이제 제식 훈련하는데 맨 끝에 애가 좌양좌 했는데 나머지는 좌양좌로 딱 돌아갖고 왔는데 둘이서 우양우 해갖고 둘만 운동장에서 멀어지는 거야. 근데 뒤에서 오는 줄 몰라. 계속 가. 교련생이 제자리 서 뒤로 돌아. 애들 그거 보라고 둘이서 열심히 가고 있어. 안 돌아와. 너무 웃기지 않니? 결국 운동장 밖에까지 나갔어. 나갔다가 다시 뛰어왔어. 밖에 있는 거 보고. 그리고 머리 박아 했지. 자, 그래서 아래로부터 x, y, g야. 또 다른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런 방법이 있어. x에서 y 방향으로 오른손을 감아줘. 그때 엄지 방향이 g 방향이야. x에서 y로 감아지면 엄지 방향이 g 방향이다. 그래서 자연의 모든 규칙이 x, y, g 좌표축을 잡는 거로부터 시작이 돼. 가장 기본이야. 근데 웃긴 얘기가 있어. 많은 물리 선생님들은 자연의 법칙은 그래서 왼손 법칙을 따른다라고 얘기해. 근데 또 어떤 수학 선생님들은 자연의 법칙은 오른손 법칙을 따른다라고 얘기해. 손가락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는 사실이야. 아시겠어요? 손가락은 다르지만 손가락이 갖는 의미가 달라. 전체적인 뜻은 같고. 자, 손가락에 대한 표시가 다르다는 얘기야. 자, 이때 어떤 물체가 이 점에 있대요. 그럼 이 위치를 XY G축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자. 얘는 아래로 XY 평면상에 수선을 내려. 그럼 대응하는 점이 생기겠지. Q라고 할까? Q. 대응하는 점이 생겨. 이 Q점으로부터 X축상에 수선을 내려. 이 좌표값이 X야. 또 Y축상에 수선을 내려. 좌표값이 Y야. 자, O점과 Q점과 나란하게 자, G축상에 P에서 수선을 내려. 오케이? 이 값이 얼마가 돼? G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다면 P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해? X, Y, G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공간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배웠니? 네. 공간상의 두 점의 거리 구하는 식 어떻게 하지? 공간상의 두 점의 거리 구하는 공식. 서진아, 공간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 x1, y1, z1, x2, y2, z2가 주어졌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하지? 패스? 우진 몰라?
유나. 모릅니다. 현이. 민성. 정윤. 은빈. 빨리 말해. 전체 루트에다가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플러스 z2 마이너스 z1. 그렇지. 들어본 적 있어? 있지? 있지? 이것들이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 재밌을 것 같아. 자, 여기 O, Q의 거리를 계산해 볼게. 자, 얘의 제곱이 뭐가 되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겠지. 이거는 원점 000과 XY 지사의 거리 계산하는 거야. 좀 이따 일반화시켜서 얘기해 줄게. 자, 이렇게 나타났어. 자, 한편 지금 OP의 거리를 구하고자 하는 거 아니야? OP의 거리를 구하고자 하면 얘와 얘를 피타고라스 정리로 정리해 주면 되잖아. 그쵸? 즉 얘는 OP의 제곱은 OQ의 제곱 더하기 뭐가 돼? G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얘는 어때?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G 제곱이 되는 거지. 따라서 OP의 거리 이거를 뭐라고 한대? 얼이라고 한대. 자, 이 값은 얼은 얼마? 루트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G 제곱이 되는 거야. 정확히는 X 마이너스 0의 제곱, Y 마이너스 0의 제곱, G 마이너스 0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일반적인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걸 구할 때 얘는 그냥 참고 수학이야. 이거는 참고 피타고라스 정리 갖고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점 P1, P2 사이의 거리는 루트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더하기 g2-g1의 제곱값을 갖는다라고 해요. 아시겠죠? 쉽죠? 자꾸 상상하고 그려보고 증명해야지 수학은 늡니다. 물리도 비슷하지만 자꾸 생각하고 머리를 써야 돼. 찬욱이는 내가 볼 때 외운 거야. 그치? 이해하고 쓴 거야? 진짜? 이거를 좀 이따 벡터 갖고 한번 보여줄게. 벡터 갖고 이렇게 뭐 촌스럽게 피타고라스 안 쓰고 벡터 갖고 보여주기로 할게. 저거는 외우면 머리 터지는데. 근데 보통 외우잖아. 보통 이거를 외우는 사람은 나중에 궁극의 수포자가 되고요. 이해하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죠. 자꾸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면 진짜 IQ도 어마무시하게 좋아지고요. 머리도 어마무시하게 좋아지고 그다음에 실력도 좋아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그 다음 아이를 한번 살펴볼게. 다섯 번째. 얘는 더 안 쓰는 식이야. 더 안 쓰게 되는데 얘는 뭐가 되냐면, 자, 공간 극좌표야. 공간 극좌표를 우리는 구면좌표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한대요? 구면좌표계라고 한대요. 구면좌표라고 합니다. 짠이는 생물 시간이 다음 시간이니? 다 다음? 어차피 시험을 봐야 될 텐데. 아예 안 올 수도 있어요. 가방 놓고 갔잖아. 제 가방 주고 왔어요. 가방 놓고 갔어. 응. 내일 와서 찾아가면 되지 뭐. 모레. 자, 그래서 공간 극좌표를 이야기해 보면 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자, 지금 이렇게 됐잖아. 그치? x, y, g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이때 여기 P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P점까지 이 거리를 뭐라고 했죠? 얼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이때 G축과 얘가 이루어는 각을 세타라고 해. 얘는 극축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각이라 이걸 뭐라고 불러? 극각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OP를 자, XY 평면상에 수선을 내려줄 수 있지. 이때 Q점을 찾아줬잖아. 그치? 이때 Q점에 대한 OQ 선분과 X축이 이루는 각도를 파이라고 해. 얘는 평면에서 방향을 뜻해주지.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 방위각이라고 불러. 오케이? 방위각이라고 불러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써줄 수 있네. 자, 이 점에 대해서 OQ라는 녀석은 이렇게 구할 수 있네. 얼 곱하기 얘의 무슨 성분이야? 요 길이 성분이 되겠지. 이게 OQ란 말이야. 그럼 얼 곱하기 얼마가 되니?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네. 그쵸? 그러면 G라는 값은 얼마라고 쓸 수 있지? 요 값이지. 뭐라고 쓰니? 얼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X라는 값을 구해보자. X. X라는 값은 Q에서 이 부분을 보내준 거야. 그치? 맞아요? 이 밑변의 크기가 되네? 그럼 얘는 OQ, 선분 OQ 곱하기 코사인 파이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렇다면 얘는 뭐가 돼? 얼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쵸? Y는 어떻게 쓸 수 있지? Y는 OQ 선분의 높이 성분과 같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 곱하기 얼마가 되니? 사인 파이가 돼버리지. 즉 얘는 얼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 그럼 죄로 가서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세타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자, 이 세타에 대해서 탄젠트 세타는 무피분의 이거잖아. 밑변분의 이거 G분의 OQ야. 즉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근이 돼버리고요. 자, 탄젠트 파이는 그대로 X분의 Y라고 해줄 수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XYG로 표현하나 또는 자, 얼 세타 파이로 표현한다 라는 것. 그래서 이 I는 얼 세타 파이로 표현해서 그거에 대해서 XYG를 이런 식으로 알아낼 수가 있다라고 해. 그래서 얘를 공간 극좌표 또는 자, 뭐라고? 구면좌표라고 불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런 얘기를 보자. 이동거리와 시간에 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리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이동거리라는 것은 뭘 이동거리라고 하죠?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따라 모두 합한 거리를 이동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심각한데?
자, 그러면 이동거리와 시간에 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동거리라는 것은 물체가 자, 이동한 경로를 따라서 자, 모두 합한 거리다. 자, 이것을 이동거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여기 자, 첫 번째 어떤 시작점이 있다라고 할게. 자, 이 점을 그냥 시작점 A점이라고 하자. 또 다른 점이 끝점이야. 운동의 끝점 B야. A에서 B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 여러 가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하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A에서 B로 직접 가는 방법이 있지. 또 얘를 돌아서 가는 방법이 있어. 그지? 또 다르게 돌아 가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동거리라고 해. 살펴보니까 이동한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모두 거리를 합하니까 이동 경로에 따라 이동 거리가 다 어떻게 될 수 있어? 우연히 같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때? 다 달라진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지. 맞아요? 이동 경로에 따라 이동 거리가 다 다르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이동거리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 이동거리 연습, 그 변이하고 합쳐서 연습해 볼게 그냥. 자, 직선상의 운동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운동들이야. 만약에 직선 운동을 한다면 자, 직선상의 운동을 한다면 얘는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대. 자, 수직선을 그려야 되겠지. 원점이 있어. 처음 시각이 T1이라는 시점일 때 물체 위치는 S1에 있어. 나중 시각 T2라는 시각에 있을 때 물체 위치는 S2에 있다라고 해. 그렇다면 물체는 경로를 따라서 운동 방향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S1에서 S2로 직접 어떻게 이동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그럼 얘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큼 이동했을까? 이걸 델타 S라고 여기서 쓰고 있어요. 나중에 S 대신에 어리라는 표현도 많이 쓰거든. 어리라는 표현도 많이 써. 특히 벡터가 포함된 경우에 어리라고 많이 쓰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S 많이 쓰니까 S라고 쓸게. 그럼 얘는 뭐가 되지?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얘는 직선상의 운동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동 거리라는 것은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준 겁시다. 우리 항상 델타는 누구누구의 변화량을 얘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지. 쉽게 표현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델타 T는 뭐가 되지? T2-T1이라고 하자. 오케이? 그래서 걸린 시간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나중 시각 빼기 처음 시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거리를 표현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변위라는 개념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위.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심하게 아플 예정인데 엄청 심하게 아플 것 같아. 체온도 막 40도 넘어가고
그러면 다음 주에 힘없어도 이해해라. 아픈 거다. 자, 그러면 변위라는 걸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번째 변위. 말 표현으로 변이라는 건 위치의 변화예요. 그쵸? 위치의 변화이다. 자, 그렇다면 이 위치의 변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치의 변화가 되는데 이렇게 한번 잡아 볼게요. 물체가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해보자. A의 위치에서 B의 위치로 간다라고 해볼게요. 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떻다라고 해서 보수이 많은 거야. 여기 호수가 있다면 호수 돌아서 걸어서 갈 수도 있고, 그지? 이쪽에 뭐 산이 있다면 산을 빙글 돌아서 둘레길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지 많아. 하지만 위치의 변화는 항상 어떻게 나타나? A에 있다가 B로 간 거야. 아시겠어요? A에 있다 B로 간 게 되지. 위치가 변화된 거야. 그래서 얘를 변위라고 표현해. 그래서 변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변이라는 것은 운동의 시작점과 끝점을 잇는 뭐가 되죠? 직선거리와 방향이 되는 거야. 자, 이것을 우리는 변위다라고 표현해줘요. 일반적으로 보면 변위의 크기가 클까요? 이동거리의 크기가 클까요? 이동거리가 일반적으로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최단 거리가 변이다 보니까 그래. 이해합니까? 또 이런 것도 있다. 자, 운동의 시작점과 끝점이 같다면 항상 변이가 어때? 같다. 시작점과 끝점이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해서 같다면 변이가 같다. 좋은 생각이네. 시작점이 끝점으로 오면 되돌아오는 거는 변이가 0이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들을 한번 연습을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걸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직선상의 운동을 포함하는 경우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 한 물체가 직선상에서 움직일 거야. 직선상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원점으로부터 처음 운동 시작점에서 처음점의 위치가 몇 미터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할까? 4미터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하자. 중간에 체크해 보니까 얘는 얼마? 중간에 미드 포인트 보니까 12m에 위치해 있대요. 그리고 운동이 다 끝났을 때 위치를 살펴보니까 얘는 8m에 위치했다라고 해요. 오케이? I는 시작이야, 이니셜. F는 끝이야, 파이널.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대. 그렇다면 물체는 어디에서 어떻게 운동한 거지? 4m에서 12m까지 갔다가 8m로 되돌아와서 있는 경우가 되겠지. 그럼 이 경로에 대해서 이동 거리는 얼마가 돼버리죠? 12m. 이동 거리는 4m에서 12m까지 8m 이동했고 4m만큼 되돌아오니까 얼마? 12m가 되는 거야. 운동한 경로를 따라 모두 합한 거리가 된다는 뜻이야. 자, 그리고 변위라는 것은 얼마가 돼버릴까? 변이라는 것은 그래요. 플러스 방향이 필요하지. 오른쪽으로 몇 미터? 4m에 위치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줬다. 이번에는 이런 예를 한번 살펴보자.
현이가 빠르게 쓰니까 선택적 필기를 하는데 그게 최선입니까? 자, 정치인 같잖아. 선택적으로 하니까. 자, 두 번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예. 이재명 씨 깜빵 갈 것 같지? 네. 국회의원 선거 또 해야 돼, 이 동네. 아휴. 정치인들 잘못한 거 봐주면 안 돼. 불공평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 봐도 해먹은 것 같다는데 본인은 안 해먹었다니까. 되도 않는 말을 자꾸. 근데 뭐 사실은 모르지. 근데 정황상 다 해먹은 걸로 다 귀결이 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야. 계양구 자꾸 국회의원들이 자꾸 자기 직을 버려서. 자,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4m라고 하자. 4m입니다. 다시 B에서 C로 갔는데 3m라고 해요. 오케이? 자, 이 물체는 A에서 B를 경유해서 C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돼? 변위와 이동 거리를 볼게. 먼저 이동 거리를 먼저 볼까요? 이동 거리는 얼마가 돼 버리죠? 7m만큼 이동한 거죠. 이동한 길을 따라 모두 합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변위라는 것은 자, 몇 미터? 5m만큼이 되었대요. 자,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화살표 보내준 결과가 바로 얼마가 돼? 5m이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변위의 크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하나 더 볼까? 5m는 방향을 어떻게 5m? 되게 방위가 주어지겠지. 방위가 주어지겠. n이 뭐야? n이 뭐야? n이 뭐지? n? 북쪽이지. 우리 뭐 정해진 시간마다 하는 거 있잖아. 이게 왜 뉴스인지 알아? 이게 왜 뉴스인지 알아? 뉴스가 뭐야? 새 소식을 전해주는 거잖아. 왜 이게 뉴스가 됐는지 알아? 서남북. 맞아요. 북동서남 해갖고 주변 삼지사방의 이야기들을 전해준다 그래갖고 뉴스가 되었대요. 애들 얘기하면 뉴스? 새로운 거?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것들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동서남북을 다 따져갖고 그 소식을 전해준다 해서 뉴스라고 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뉴스도 재방송하는 거 아니? 국회 TV인가? 여기 보면은 대한 뉴스 해갖고 아주 옛날 뉴스들 다시 보기가 있어요. 더럽게 웃깁니다.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뉴스를 이렇게 썼어. 뉴스. 진짜 대한 뉴스 이렇게 썼어. 뉴턴도 이름 엄청나게 바뀐 거 아니? 선생님 아주 어릴 때는 뉴턴이야. 근데 갑자기 얼마 있다가 뉴턴이 됐더라. 그러다가 뉴턴으로 바뀌었더라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뉴턴이 된 거야. 아인슈타인도 이름 엄청나게 바뀌었지. 선생님 어릴 때는 아인슈타인이라고 했어. 이게 요즘 표현이니? 네. 그러면 아인슈타인이라고 했어.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아인시타인으로 또 쓴 적도 있어. 게다가 요즘 아인슈타인이라고 하지. 가장 심하게 바뀐 분 한 분 계시지? 호이겐스라는 분이야. 호이겐스인데 이분이
하위 홀수가 됐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름이 이렇게까지 변했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물질파 실험할 때 거머라는 분 있잖아. 거머. 옛날엔 거머였거든.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저머로 바뀌었더라. 그들이 다시 거머가 됐어. 이분도 자기 이분 이름 다시 찾아줘야 돼. 호이겐스. 너네 가모프라는 사람 알고 있니? 가모프. 가모라는 사람은 들어본 적 있니? 가모? 아이씨. 겨울방학 때 지구과학 특강 들은 사람. 가모나 가모프 못 들어봤니? 들어봤어요. 두 개 다 이름 알려주셨어요. 그분이 그때도 두 개로 알려줬어? 네. 그분이 이름이 가모프인데 소련 사람인가 그래. 옛날 구소련 사람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 빅뱅 이론을 제안했거든. 처음으로 빅뱅 이론을 제안한 사람이야. 근데 이름이 자꾸 바뀌어. 가모프. 혹시 스머프 알지? 스머프를 스머라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지 않을까? 스머프. 좀 왠지 빈 느낌이 있죠. 자, 요걸 한번 살펴볼게. 여기 시계가 있어요. 시계의 초침이 15cm라고 하자. 이때 시계 끝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볼 거예요. 오케이? 시계 끝에서만 볼 거야. 자, 파이는 그냥 파이라고 쓰자.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15초 동안에 이동 거리와 변이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자. 15초의 이동 거리는 얼마가 되지? 속도는 모르는데. 시계인데? 시계인데 속도 몰라서 몰라요? 7.5. 두 개를 묶고 있잖아요. 두 개. 유난 손톱 안 깎을 거야? 나는 그 정도 되면 손톱이 막 다 부러지는데. 7.5파이고 15. 자, 얘는 이렇게 나타나 15초가 됐더니 말이야. 바늘이 여기 와 있어요. 그쵸? 그럼 얘 바늘 끝이 이동한 거리는 얘의 둘레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한 바퀴 뺑글 돌면 얘는 얼마가 돼? 한 바퀴 뺑글 돌면 2파이 어리잖아. 그지? 근데 얘는 그거에 4분의 1만큼 돌았으니까 얼마? 2분의 파이 어리 되겠지. 따라서 얘는 얼마가 돼? 이동거리는? 자, 얘는 15cm니까 7.5 곱하기 2분의 15야. 2분의 15 곱하기 파이 센티미터가 되겠지. 그쵸? 이때 변이는 자, 직접 이은 이 값이 변이야. 그럼 얼마가 되지? 15 루트 2 센티미터가 변이가 되겠다는 거지.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60초 동안 이동 거리와 변이를 보자. 자, 60초 동안의 이동 거리는 얼마가 되니? 30파이 센티미터가 되겠지. 2파이 어리야. 변이는 얼마가 돼버리지? 0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변이 이동 거리의 개념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변이의 합성이란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변이의 합성. 자꾸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것들을 합해보재요. 자,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나타났대. 얘가 새 위치를 변화된다라고 할게. 자, 요 지점이 A점이야. 요 지점이 B점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C 여기로 갈까? C점이라고 해. 처음에 얘가 이만큼 변이를 했어. 이 변이를 뭐라고 할까? 시작점, 끝점으로서 표현해 줄까? A, B라는 변이를 가졌어. 연이어서 B에서 C로 가고 있어. 자, B에서 C로 가고 있대. 자, 이렇게 가게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 B에서 C로 간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자, 그러면 최종 변이는 A에서 어디로 가는 거지? C로 가는 게 최종 변이가 되겠지. 이게 바로 뭐가 된대? A, C라는 값이 된대. 살펴보니까 중간에 경유하는 점은 지워버리고 붙여버리면 되겠네. 맞아요? 연이어서 나타나면 이렇게 붙여버리면 된다라는 얘기야. 자, 이렇게 나타나는 수학적 계산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벡터의 합성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벡터의 합성이 돼. 벡터의 합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벡터라는 아이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벡터의 합성과 분해. 자, 벡터의 합성과 분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물리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물리량. 물리량이라고 불리는 것은 자, 공식 속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물리량이야. 즉, 물리를 구성하는 요소야. 물리를 구성한 요소들을 물리량이라고 해. 어떤 게 물리량에 속할까? 이런 게 있어. 지금 좀 전에 봤던 이동거리와 변이. 자, 이동거리와 변이.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걸린 시간이 있다라고 하자. 걸린 시간.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걸린 시간이 있고 또 뭐가 있대? 속력이라는 것도 있고요. 속도라는 것도 있고요. 가속도라는 게 또 있어요. 자, 그리고 물체가 갖는 고유한 양을 질량이라고 하죠. 자, 이 질량을 통해서 우리는 또 힘을 정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게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부수적으로 면적이라든가 부피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물리량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운동량이 있어요. 운동량이 있고요. 또 충격량도 있고요. 또 일이 있고요. 에너지가 있고요. 압력이 있고요. 열량이 있고요. 온도가 있고요. 비열이 있고요. 등등등등. 전기장이 있고요. 자기장이 있고요. 전류가 있고요. 전압이 있고요. 자, 그리고 그래요. 전기 저항이 있고요. 전력이 있고요. 전기 에너지가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물리량들이 물리체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물리를 공부한다는 것은 자, 각각의 물리량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물리량의 정의를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는 거지? 물리량을 정의해주고 물리량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주고 물리량 간의 상관관계를 밝힌다는 건 무슨 뜻이야?
공식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서 다 나가게 되면 물리라는 공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물리라는 공부가 끝이 난다. 자, 그렇다면 이 물리량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특징을 한번 볼게. 어떤 특징이 있어? 첫 번째, 이동거리라는 요소. 걸린 시간이라는 것, 속력, 질량, 에너지, 압력, 열량, 온도, 비열, 전류, 전압, 저항, 전력, 전기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어. 얘네들은 크기만으로도 표시할 수 있는 물리량이야. 오케이? 크기만으로도 표시할 수 있는 물리량이라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스칼라량이라고 불러. 스칼라량이라고 한다. 얘는 크기만으로 표시하는 물리량이야. 크기만으로 표시하는 물리량으로 스칼라량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들을 살펴보니까 노란 아이들이야. 오케이? 반면에 이런 게 있어. 변이,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 충격량, 전기장, 자기장. 자, 이와 같이 빨간 아이로 표시된 것들은 크기뿐만이 아니라 그 방향까지도 중요한 물리량이 돼. 크기와 방향을 모두 표시하는 이런 물리량을 뭐라고 불러? 벡터량이라고 불러. 얘는 크기와 방향을 함께 표시하는 물리량이다. 이것을 벡터량이라고 합니다. 어디가 그렇게 아팠어 우리 짠이는? 담이 왔대? 지금 학원에 중학교 1학년에 유담이가 있는데 오늘 담이 왔나? 근데 너가 뭐 운동 심하게 한 것도 아닌데 왜 담이 왔을까? 그리고 수업을 안 듣고 담에 왔구나.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벡터량이라고 하고 빨갛게 표시된 것들이 바로 벡터량이라고 합니다. 자, 얘네들은 그 특성들 때문에 계산이 좀 독특하게 나타납니다. 자, 독특하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스칼라에 대한 얘기들 한번 살펴볼게. 번호를 이렇게 갈게. 자, 스칼라량이라고 하는데, 자, 얘는 크기만으로 표시하는 물리량이라고 했지? 크기만으로 표시한다라고 했어. 자, 얘네들은 수학적으로 종류 대충 몇 가지만 써주면 저기 노란 아이들이야. 이동 거리, 시간, 질량, 에너지, 면적, 밀도 이런 것들이 모두 스칼라량에 속한다라고 해.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스칼라의 계산은 사칙 연산을 따른다라고 얘기해. 사칙 연산이라는 것은 더해주고 빼주고 곱해주고 나눠주는 것들을 사칙 연산이라고 하고 있지요. 그렇죠? 자, 이때 첫 번째 덧셈과 뺄셈을 얘기할 수 있어.
마음에 안 들어. 자, 덧셈과 뺄셈을 살펴보는데 얘는 약속이 있어. 어떤 약속? 같은 물리량끼리 계산해 준대. 같은 물리량끼리. 이 물리량들을 배울 때 우리는 항상 뭘 중요시하지? 단위라는 걸 중요시한단 말이야. 단위가 왜 중요하니? 물리량의 종류를 알려주기 때문에 중요해. 그래서 얘는 같은 물리량끼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같은 단위끼리 계산해 준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같은 단위를 갖는 것끼리 계산해 준다. 반면에 곱셈이나 나눗셈은 아무거나 다 가능하다. 기왕이라면 어때? 기왕이면 같은 단위는 아니고 어때? 의미가 있는 거를 곱해주고 나눠주고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스칼라는 그냥 아무거나 다 가능하다고 해. 그렇다면 벡터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벡터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운동들의 형태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벡터의 곱까지 완전히 다 끝내드릴게. 나중에 학교 들어갈 때, 과학고 들어갈 때 딴말하기 없기야. 기분 좋지 않니? 예비과고라고 쓰여져 있어서 책에. 자, 식사를 맛있게 하고 들어오실 사람 있니? 늦게 와가지고. 식사하실 사람. 먹는 사람.